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 강황과 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신 한의사 채널 시청자 여러분, 강황과 울금은 같은 약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약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강황과 울금을 같은 약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일부 이제 시중 서적이나 자료에서는 강황을 가을 울금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이런데 이것은 이제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도 2016년 이때까지 강황이 울금이고 울금이 강황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기원종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죠. 대표적인 예가 또 침향인데요. 침향이 아갈로차라는 종이 그것만이 이제 진침향이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시넨시스도 침향이다. 이렇게 해서 기원종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고요. 지금 두 개 다 인정되는 편인데 또 한쪽에서는 아갈로차만이 침향이고 시넨시스는 침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우리가 예전에 백수호, 백하수호 이때도 기원종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업체 하나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강황과 울금도 이 기원종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혼용돼 왔죠. 이렇게 혼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황과 울금을 분명히 다른 약재라고 보는 그 근거는요, 동의보감을 비롯한 많은 그 의학서에서 강황과 울금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금은 약간 회색빛을 띠고 성질이 차고 주로 심간에 작용한다고 되어 있죠. 반면 강황은 황금색을 띠고 성질이 뜨겁고 간과 비장, 신장에 작용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만 봐도 강황과 울금은 성질과 작용 부위가 서로 다른 약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울금은 우리나라 이제 전남 진도산 울금이 품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강황은 거의 100% 이제 인도산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도 강황은 우리나 일본 같은 토지에서는 잘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원산지가 다른 이유가 그런데 또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울금과 강황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황과 울금은 서로 다른 약재이지만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약리적 효능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강황, 울금을 모두 활혈거어제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활혈거어제라는 말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몸속에 정체된 탁한 혈액, 어혈과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혈액이 필요한 곳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약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작용 때문에 강황과 울금은 혈전을 녹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동맥경화와 뇌졸중을 예방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고혈압을 개선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한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희 영상 중에 강황의 항암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아주 많은 조회수와 또 댓글을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해 담도 결석 제거에도 도움을 주고요, 간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강황과 울금이 막힌 미세혈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물들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서 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효능들의 중심에는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강황과 울금의 이제 학명을 찾아보면요, 강황은 이제 커큐마 롱가, 길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 울금은 커큐마 아로마티카, 향이 강하다, 이런 학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또 강황은 근경, 뿌리줄기라고 하고 울금은 덩이뿌리, 그래서 괴근이라고 하는데요. 참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혼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커큐마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 둘 다 커큐민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큐민은요, 활성 성분이죠. 항산화, 항염과 함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커큐민 함량은 강황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효능을 보실 때는 강황을 드시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건강을 위한 측면에서는 울금을 드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강황과 울금의 차이는요, 제가 볼 때는 계피와 시나몬의 차이와 약간 비슷합니다. 계피의 경우는 그 향이 아주 강하고 시나몬의 경우에는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향이 나는데요. 강황과 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황은 더 강한 향과 색을 나타내고 울금은 그거보다 약간 부드럽고 은은한 색을 나타내면서 은은한 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금이 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 견해에서는 울금은 서늘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황과 울금은 다 따뜻한데 강황이 훨씬 따뜻하고 울금이 덜 따뜻하기 때문에 서늘하다. 또 그래서 열체질에는 울금을 쓸 수 있고 냉체질에는 강황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구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능이 좋은 강황과 울금도 모든 사람이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주의해서 복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체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울금은 성질이 서늘하고요.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이라면 울금이 더 잘 맞을 것이고, 몸이 찬 분이면 강황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특히 울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법제 과정을 거쳐서 성질 중화한 법제 울금이나 고제 울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장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황과 울금이 소화기 치료제로도 쓰이기는 하지만요, 위산이 과다하다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이 심한 분들은요,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위를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강황울금 주의하실 분들은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인데요, 커큐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약을 장기 복용하는 상태에서 커큐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저혈당 위험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약 용량과 함께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강황울금이 혈압을 낮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과 장기 복용을 하면은요,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까 소량씩 조금씩 늘려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레르기 체질이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울금이요, 매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나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용하고서 피부가 가렵고 증상이 심해지면요, 2, 3일간 녹차나 녹두차를 꾸준히 마셔서 해독한 다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석증이나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의가 필요한데요,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설사가 잦거나 대장이 예민한 분들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큐민을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커큐민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소량 복용하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금지가 필요한데요, 임신 중에는 활혈 거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태동불안, 태아에게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유산을 촉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카레에는 강황이 약 3% 정도만 들어있기 때문에 가끔 섭취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으로 먹는다든지 가루를 너무 많이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황을 설명드릴 때 어떻게 먹으면 제일 좋나요? 하는데 이 강황 밥으로 드시면 이렇게 어디에 해당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강황 밥으로 드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강황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황을 환이라든지 어떤 제품으로 드시지 말고 강황 가루를 완성된 음식에 조금 소량씩 뿌려서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요, 강황과 울금은 같은 생강과에서 태어난 형제 같은 약재이지만 성질과 쓰임은 다릅니다. 효능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드시기보다는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강황과 울금은요, 같은 약재가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색깔, 성질, 작용 부위, 원산지까지 모두 다른 분명히 구분해야 할 약재입니다. 성분 표시 잘 보시고 구입하시고요. 다음 두 약재 모두 활혈 거작용, 즉 막힌 혈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공통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 건강, 간 건강, 심장 건강, 항암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니고요. 체질 또 증상에 따라서 현재 복약 중인 약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소량 드시거나 약을 조절하거나 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에 좋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 또 어느 정도를 먹느냐입니다.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황울금을 선택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기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